네, 요즘 시장에 이슈들이 많은데요. 시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석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KCGI 자산운용의 김홍석 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명령 서명도 나오고 매일매일 이슈를 좀 시장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걸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네. 저희 투자하고 이제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저는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이제 탈퇴를 하면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후퇴를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제 차세대 이제 기술 기반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속 유치를 하면서 이제 미래 산업에서 중국과의 초격차를 계속 벌려나가겠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저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는 관세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취임 이후에 관세와 관련돼서는 네. 약간 뒤로 미루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주요국인 멕시코하고 뭐 캐나다는 뭐 2월부터, 중국에 대해서도 뭐 2월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 보편 관세 이슈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뭐 보편적인 보편 관세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10에서 20%를 부과하겠다고 먼저 공약되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위협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매일매일 소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소비의 위축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핀셋 관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율의 관세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그 제조업의 부흥을 다시 유발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방금도 말씀드린 이제 미래 경쟁 관계가 이제 특히 중국하고 있는데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전기 자동차나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좀 고율의 관세를 좀 이렇게 부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제 뭐 50%, 60% 정도 이제 관세를 이제 할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공연하게 이제 테슬라 같은 이제 선발 주자를 어떻게 보면은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규모의 경제나 이제 원가 경쟁력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뭐 중국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반면에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그런 후발 이제 기존의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 자동차로 진입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오히려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성차 기업하고 배터리 업체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원가 경쟁력이,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그 배터리를 좀 더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그 면에 좀 그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원가를 낮춰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 이제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가격이 좀 더 생산 원가가 비싼 삼원계 배터리로 좀 구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 경쟁력을 낮추기 위한 저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기존 것보다는 좀 싼 맞습니다. 걸 가져올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신데 중국 경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국은 지난해 5% GDP 성장 달성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람들은 안 믿는 것 같고요. 그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러는 것 같고 계속해서 중국의 경제 불황은 이어지고 있다라는데 이거는 반대편에서 보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또 하나의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주변에서 뭐 중국에서 뭐 관찰하시는 분들 뭐 실제로 현장에서 뭐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5%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의 어떤 소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수치보다는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상반기부터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직접적인 소비에 대한 현금 지원이라는 걸 포함해서 강력하게 좀 경기 부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은
그 과거에도 그랬지만 한국이 특정 산업에서는 꽤 수혜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반도체 전반적인 가전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반도체부터 해갖고 뭐 화장품, 그다음에 음식료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소비를 하는 것 중에서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1월 달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잘한 조치라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요. 지금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이제 국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빨리 이제 금리를 내려서 이제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시기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랑 상관없이 10년 국채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로 가고, 그러니까 원화는 상대적으로 이제 실질 그 금리가 이제 미국보다 낮다 보니까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그 환율을 포기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네. 금리 인하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좀 그 주저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가에 대한 어떤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더 주저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은행도 말씀하셔도 저도 동의하는 게 재정 정책을 정부가 써서 오히려 그 경기 부양을 해주고 한국은 좀 더 계속 그 현재 금리 수준을 좀 요구하면서 네. 좀 더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그 가계 이제 많이 그 올라가 있는 그 부채 비율을 네. 상환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부채 비율을 좀 점진적으로 좀 내리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오히려 성장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정 정책을 쓰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금리를 여기서 내리게 되면 이제 가계부채를 또 자극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국은행 그걸 유지하면서 재정 정책으로 조금 경기 침체를 보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일본은 오늘 금리 결정 어떻게 할 걸로 본부장님 예상하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장시간에 이제 그 제로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해 보다가 이제 작년부터 여름부터 이제 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네. 작년 7, 8월에는 굉장히 좀 시장 충격도 줬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좀 생겨서 시장에서는 일본이 오래간만에 온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것들을 지금 좀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릴 수 있는 제반 토대가 좀 된 오랜만에 좀 온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금리를 25p 인상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과 다른 점은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융 시장에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그런 시장 충격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들 비슷하시네요. 그러니까 25bp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하시고, 일본이 올린다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시장이 큰 충격은 받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오늘도 니케이 지수는 소폭 오르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도 156엔이니까 약간 소폭 약세, 엔화가 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시장 반응하고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2시쯤 나올 거니까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올해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 한국 시장이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도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한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수급 상황, 원달러 환율이 계속 네. 오름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연말에는 특히 그 정치적인 불안정성까지 온갖 악재가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증시 성적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제 20년 이상의 이제 그 시장에서의 이제 투자 경험을 돌이켜 보면 이렇게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렸던 부분을 일정 부분 되돌려 왔습니다, 항상.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전 세계에 유독 어떻게 보면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왔고, 그 부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빅테크 그 기업들 위주로 이제 지나치게 이제 상승을 계속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어떤
요인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면 한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들이 서서히 시간을 두면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저는 한국 증시가 올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CGI 자산운용 김홍석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